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인석이 만난 사람 손인석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무척 덥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분 한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사업, 환경,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네. 우선 네. 이병희 대표님 인사말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주 황리단길에서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너무 짧은데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리 이병희 회장님의 네. 이력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 회장님께서는 1989년생이시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 나이가 지금 36입니다. 36세 되시고요. 네. 신라중학교, 경주고등학교, 역시 경주는 경주고등학교 나와야 됩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사회활동을 보면 경주시 수영연맹 임원하시고, 경주 외식사업부 임원도 하시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촌 한옥마을 운영위원이시고, 경주 시내 중심상가 부회장 되시고, 또한 요즘에 이제 계속 네. 핫대원 경주 황리단길 상가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이제 2020년부터 네,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2014년부터 하시고 계시는 대화만두 네, 운영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네. 저도 그 만두집의 단골입니다. 네, 처음에 인연이 된 것도 이제 만두집에 오시면서 그렇죠? 네. 아버님하고 사실은 인연인데 참 아버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아버님은 이제 10년 전에 뇌졸중이 그렇죠. 왔다 보니까 이제 요즘 그래도 많이 호전은 되셨는데 아직 이제 편측 마비라고 보시면 되고 좀 아직까지 좀 불편하시죠. 지금 현재 매장에 나오시고 그러진 않으시죠? 네, 안 그러신 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모친께서 이제 내가 보니까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모친이 지금 이제 매장에 주방을 좀 도와주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네네. 하여튼 제가 처음에는 아주 그 만두가 맛있어서 인연이 된 게 오늘까지 이 회장님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네. 최근에 제가 이게 이 회장님의 우리 명함을 받았는데 이제 대화라고 이렇게 큰 대자에 불화자를 쓰시는 대화라고 하시고 뒤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십니다. 대화만두, 그 다음에 황리단길 점도 있으시고, 네. 그 다음 부동산, 네, 그 다음에 주유소, 네, 그 다음에 유료 주차장. 근데 보니까 대화산장, 대화로, 숯불 가든, 네. 경주 체리주, 부산 바다 스파클링 해서 얼추 봐도 한 네. 6, 7개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만두집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요즘에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다 보니까 어떤 걸로 했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좋을까 싶어서 그걸 사실 고깃집으로 잡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메인을 요즘에 좀 고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 와규입니다. 와규. 와규. 네. 와규는 일본 고기로 네, 하잖아요. 일본 수입이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호주에서 호주 와규로. 네, 호주 와규를 지금 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의 메인 주력 사업은 F&B 쪽, 네, F&B. 전반적이긴 한데, 네, 고기를 요즘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벌써 6, 7개고 네. 부동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 가능한가요? 네. 젊으니까. 네. 조금씩 이제 힘을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또 이제 그 자녀들도 이제 막내 자녀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막내도 아들 3명 있다 보니까 힘을 분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한다고 이렇게 바쁘시고 힘을 쓰시는데 또 힘을 쓰셔가지고 아들만 세시죠? 네, 아들만 셋 있습니다. 이야, 참 밤낮으로 쓰시고 바쁘십니다. 보기 좋습니다. 진짜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자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사업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오랫동안 제가 봐왔고 또 그 아버님 때부터 인연이 돼가고 네, 왔는데 참 지역에 경주 지역에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결혼식 때 가본 경험인데 제가 결혼식을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많은 하객이 온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친구들이 내가 봐도 얼추 200~300명? 더 됐죠? 네.
조금 더 왔긴 더 왔습니다. 더 왔으면 얼마? 그래도 500명 이상은 왔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물론 뭐 사업을 하기는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이 있지만 좋은 대인 관계가 또 우리 회장님의 사업에 어떤 그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다각화도 하시고, 그럼 뭐 경주에서 이제 사업을 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작이? 맞습니다. 네. 그럼 경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역시 아버님의 뭐 영향이 사업 좀 말씀해. 경주에 사업하게 된 계기? 네. 계기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제가 부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부산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급성으로 뇌졸중이 오게 되면서 이제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내점이었는데 이 갑자기 이제 운영한 지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황리단길이라는 황남동이 급격하게 조금 뭔가 꿈틀거린다는 느낌이 그때가 몇 들어서 년도예요? 그때가 16년도 2016년도? 네입니다. 네. 오케이. 그 사업을 하고 이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사실 아버지의 그늘에 가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약간 사실은 좀 탈피하고자 이제 제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네, 황리단길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리단길로 이제 사업을 네, 확장을 하신 겁니까? 네. 아니면 그때 이제 브랜치를 오픈하신 거예요, 황리단길로? 아니면은 그냥 네. 무덕대기로 황리단길을 가신 거예요? 황리단길에 이제 수요가 이제 그 대릉원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좀 밀집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대릉원 홍문을 나오게 되면 바로 황리단길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네. 그때 뭐 만두집을? 만두집으로. 네. 그럼 뭐 분점이 냈죠? 분점이 예. 좀 잘 됐습니까? 어떻게? 가깝긴 한데 분점. 네. 제일 처음엔 사실 이제 맥주집을 만두를 안주로 하는 맥주를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해보고 그 수요가 꽤 있길래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만두로 바로 바꿨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16년도에 이제 보고 17년도에 오픈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맨 그 자리에? 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죠, 지금도? 네, 지금도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황리단길이 이제 17년도부터 황리단길이라는 그 명칭이 붙으면서 좀 잘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도 그 뭐 조금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도 제가 느끼는 황리단길이 잘 된 이유가 이 이벤트 밀도가 뭐죠? 네, 좀 이게 말했네. 100m당 100m 가게 입구 숫자를 지칭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황리단길은 5평에서 10평 되는 작은 가게들이 엄청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황리단길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할 때는 경주분들, 뭐 시내는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근데 다시 이제 제2의 시내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구성원이 경주 시민을 우선 경주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속시 말하는 경주 토박이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끌어진 겁니까? 경주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약간 타지에서 이제 관광을 오신 분들이 이 느낌이 좋다고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면서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그렇죠. 10평에 한 30만에서 50만 원. 아, 10평에. 네. 지금은 다르겠지만 뭐. 네, 지금 10평에 이제 보통은 100만에서 300만 원 정도. 아이고,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그게 따라서 발생할 건데, 그건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네. 제가 기억하는 황리단길은 저도 경주를 자주 가는 편이었었는데, 제가 가는 카페가 그 앞에 보면 그 메타스퀘어랍니까? 네네. 그 나무가 있는 그 카페였었는데,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황리단길로 이렇게 우측으로 턴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황리단길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버스 조그만 슈퍼도 있었고, 네네. 세탁소도 있었고, 한의원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참기름집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았던 게 기억에 대나무가 많이 꼽혀 있었어요. 그 점집이 많았어요. 네, 점집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지역이 네. 일순간 지금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우리나라 젊은이를 떠나서 네. 외국 젊은이도 꼭 가봐야 되는 맞습니다. 여행객도 그렇게 네.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기에?
그렇죠. 첫 시작은 사실 이제 낮은 임대료로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낮은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젊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가 네, 그 상권을 형성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젊은 플레이어들이 이 하고 싶게끔 장사를 하고 싶게끔 조성해줘. 네, 근데 그걸 이제 관에서 주도한 건 아니고 이 젊은 분들이 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뭐 정치로 치면 정당 가입 같은 느낌인 거죠. 좀 약간 거대 정당이 갑자기 새로 생긴 느낌.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기존에 경주 시내의 토박이들, 뭐 속칭 말하는 시내를 형성하고 있었던 뭐 건물주라든가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알력도 다 수 있었겠는데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원래 기득권인 분들은 사실 이제 별 저기 신경 안 쓴 거 아니에요? 네, 저기 동네가 될까? 사실 가장 경주에서 가장 저렴한 가장 낙후된 동네였다 보니까 완전히 배제하고 계셨던 지금 완전 역전 상태. 네, 완전히 역전 상태. 경주에서 지금은 땅값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때 16년도까지만 해도 가장 저렴한 땅값이었습니다. 그 순식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문제도 발생하긴 합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네,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원주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태가 나오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이제 그 이벤트 밀도가 가장 높은 이런 구간이 직선으로 700m 되는 구간이 700m. 네, 이 구간이 다른 곳에는 지금 없다 보니까 이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황리단길의 역사를 이제 회장님을 통해서 잠시 들었는데 네, 관의 주도가 아닌 네네. 뭐 순수한 민의 주도로서 그것도 청년의 주도로서 아,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오갈 데 없는 임대료가 산 곳을 찾아서 모였던 그 아까 말씀한 플레이어들이 네. 그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 네.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탄탄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보통 네.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누구도 보장을 못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뭐 큰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일시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렇지만은 생명이 길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비교해서 황리단길은 그런 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지금 몇 개 정도의 가게가 입주해 있다고 하셨어요? 가게는 이제 지금 한 500가게 정도가 500개. 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성이 있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네, 한 500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경주는 안 그래도 복받은 도시잖아요. 누구든지 살고 싶어. 누구를 네네. 만나면 누구든지 경주에 살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맞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누구든지 경주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주는 첨성대, 불국사 뭐 이렇게 큰 유적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황리단길 같은 젊은이들이 보고 네. 즐기고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다는 게 계속적인 어떤 관광객들의 유입에 네, 맞습니다.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약간 예전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 텀이 좀 짧아져가지고 한 5년 주기인 것 같은데 지금 16년도, 17년도에 황리단길이 한창 16년도. 네, 번성을 했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 7, 8년 차에 7, 8년. 접어들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더 젊은 MZ 세대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것도 또 좀 실증이 온다. 참 실증이 난다 실증이 온다. 생각하네. 그래서 계속 이제 더 젊은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유입돼야지만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으로서 네. 그 번영희 회장님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네. 계속적으로 그 플레이어들과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소통도 하고 이제 임대인과 이제 임대료 부분에서 좀 그래도 너무 오르지 않게 이렇게 타협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1세대, 2016년도에 시작한 네. 1세대 플레이어들은 지금 거의 다 떠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약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 16년도에는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20대. 30대 초반이신데 그쵸, 지금 그쵸. 이제
그래도 30대 중반을 넘어가셨는 분들, 40대 초반이 되셨다 보니까 지금 20대 초반의 분들의 눈높이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신 분은 살아남아 있는 네, 그 환경에 적응 못 하신 분은 다시 다 나가신 상태이고 아주 자본주의가 확실하게 정착이 네, 임대료는 높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새로운 건 개발해야 되고 그 그래서 새로운 살아남는 분은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기서 아이템이 계속 이제 인기 있는 아이템이 바뀌고 하는데 그걸 빠르게 캐치 못하신 분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순환은 그 계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는 맞습니다. 천년 고도에서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계속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가족끼리 여행을 왔을 때 또 연인끼리 왔을 때 석굴암이나 네네. 첨성대는 오늘도 있고 그렇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황리단길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네. 진화하고 또 퇴보하고 이렇게 하는 그 중간에 계십니다, 회장님은. 맞습니다. 이제 경주가 사실 이제 작년으로 치면 이제 관광객 수가 거의 제가 태어나고도 가장 많이 왔는데 그 사업에도 흥망성쇠가 있다면 이제 경주가 지금 가장 흥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로서. 네, 맞습니다. 황리단길이 아니고 시로서. 시로서도 엄청 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황리단길을 보시고 이제 숙박은 또 보문으로도 넘어가시고 시내로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경주에 있어서는 엄청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누가 들어서. 말씀하세요.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많이 또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작년 대비 줄었어요? 네, 올해는 이유는? 제가 그 전에 죄송합니다. 네네. 경주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그 관광이 늘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뭡니까? 첨성대를 단장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교집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밀도, 그 다음에 이런 직선으로 뻗은 이렇게 대체제 없는 길, 그 다음에 방송 이런 건 없나요? 방송이 상당히 뭐 런닝맨 저도 언론 본 것 같은데 맛집도 많이 소개되고. 네. 보통 이제 또 이 유튜버들도 경주 촬영 많이 오시고 이 연예인분들도 엄청 자주 오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효린가 그 경주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팔로우 되다 보니까 경주가 많이. 그런데 올해는 적었다 했잖아요. 원래.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작년에 이제 사실 이제 소비 패턴 자체도 원래 이제 아까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경험한 걸 그대로 팔로잉하는 방식으로 하셨는 상황인데 올해는 그것도 사실 조금 줄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이제 엔저 현상이 있다 보니까 엔저. 네. 일본의 화폐 가치가 낮다 보니까 한국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하시고 해외 관광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네, 그리고 이제 숙박료나 이런 것들 음식값도 사실상은 조금씩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도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키워드 검색량을 가지고 이게 많이 오셨는지를 확인하는 편인데 네이버 검색량 자체가 많이 줄었는 근데 상황이었습니다. 곧 일본은 N고로 간대요. 그래서 경주로 봐서는 또 좀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금리도 이제 좀 떨어질 걸로 이제 실제로 저도 일본을 여행해 봤지만 일본의 숙박비 물론 방은 적지만 6, 7만 원이면 돼요. 혼자 맞습니다. 가면 한 끼 6, 7천 원이면 돼요. 한 끼에.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프리미엄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나 외국 갔다. 이제 일본이 되니까 일본으로 많이 갖는 그런 경향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젊은 세대의 문화가 조금 이 비싼 소비를 하고 조금 자랑하는 느낌의 그런 이제 패턴이었다면 올해는 좀 바뀌어서 이 조금 더 가심비 있게 소비를 하는 게 또 문화가 약간 또 그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비싼 걸 소비를 안 하려고 하시고 이제 오마카세나 이런 게 완전히 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가요? 경주는 빵집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경주가 빵이야. 그렇죠. 네. 그 운영이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
인력을 많이 사용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선물은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자, 경주를 이야기하자면 네. 뭐 저희 시간이 너무 짧죠. 뭐 하루 종일 해도 미안한데 우리 이 회장님 모시는 이제 황리단길의 네. 탄생과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간략하게 네.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으로서? 네. 과거에는 사실 이제 점집이 많은 정말 낙후된 동네였다고 치면 이제 지금 그럼으로써 이제 임대료가 낮아졌고 그 바로 옆에는 문화재들이 아까 100년 동안 그렇죠. 있던 문화재들이 바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 사진 찍어서 올리는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합쳐지면서 그 황리단길을 탄생시켰고 그다음 그 황리단길이 사실 이 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경리단길의 이제 이름을 리단길이라는 게 유행을 했다 보니까 그 대체되는 경리단길은 서울에 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지? 네. 가로수길하고 또 다른 거예요? 네. 경리단길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또 다 몰락했죠. 네, 몰락을 했는 상황입니다. 리단길 중에는 황리단길만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황리단길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명칭이 황리단길. 황남동이라서 황리단길. 그 황남동과 그게 리단길 합쳐서 해운대는 해리단길이라고 네.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명칭을 사실 이제 처음에 정할 때 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유행을 타면서 황리단길로 이렇게. 그럼 현재는 그렇고 네. 앞으로 이 회장이 보시는 황리단길 미래는?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이 계속 유입을 해오신다면 이제 사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이 한 15년 전, 20년 전에 엄청 부흥을 했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흥을 하고 지금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거기와의 차이를 굳이 꼽자면 전주 한옥마을은 플레이어들이 60대시고 여기는 이제 30대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사실 이제 이 손님분들이 다 손님이 다 20대, 3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가고 싶은 곳이 좀 눈높이에 맞는 곳이 황리단길일 수 있어서 그래서 계속 조금 다른 곳보다 경리단길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었던 경쟁력이 있어요. 네, 경쟁력이 그러나 좀 불안함도 있게 존재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임대료와 또 그렇죠.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어떤 아이템의 문제라든가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건 이제 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네. 또 풀어야 될 숙제. 맞습니다. 네, 좀 이 지역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이제 민과 이제 관에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관에서는 이번에 또 주차장을 크게 또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또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면은 관주도의 민이 따라가느냐, 민주도의 관이 따라가느냐. 네. 내가 봤을 때는 황리단길은 민주도의 관이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이 네. 따라가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계속 지켜봐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경주는 또 큰 선물이 또 하나 떨어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에이펙이라는. 그렇죠. 이게 엄청 경쟁을 인천, 그다음에 부산, 뭐 여러 가지 제주도도 그렇죠. 있었는데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주로 이렇게 확정이 났는데 광역시가 아닌 곳이 이제 이렇게 발탁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엄청 이것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에이펙은 이제 제가 부산을 갔었어요. 부산에 네. 갈 때 그때 에이펙이 했었어요.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조형물이 거기에 에이펙이 끝나고 수년 동안 계속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해운대 동백섬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주가 한다 했을 때, 야, 경주가 될까? 왜냐면 제주도로 가봤는데 제주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공항 노선의 어떤 큰 비행기들의 이착륙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 네. 호텔도 좋고 경관도 좋았는데 뭐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든가 지역 물론 경주 시민들의 역할로서 그거를 큰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셨는데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영천에 있으면서 참 부럽긴 해요. 과연 경주가 잃어버린 경주 보문의 20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번영의 10년이 될 것인가 맞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역할도 커요. 그렇죠. 보문 관광단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붐이었지만 이제 조금 많이 지금 주춤하게 된 이유가 이제 황리단길이 생김으로써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벤트 밀도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는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딱 밀집된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셨을 때 그렇지. 네, 도보로 이동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곳이 안정적이지.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경주역과 터미널 사이에 황산길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경주는 폐쇄된 상태. 네, 그렇게 합니다. 뭐 앞으로 향후 그 경주역에 대한 거는 그쪽 그런 건 따로 없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발단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됐다 보니까 네. 그래도 보부관광단지는 이제 좀 쾌적하면서 또 숙박이 가족 원- 단위에. 네, 그게 또 괜찮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같이 합쳐져서 이제 경주 전체가 살려면 이렇게 합쳐지는 게 또 맞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잘 되지 않을까. 참 부럽습니다. 지역의 젊은이들, 젊은이가 또 경주를 걱정하고 경주의 발전 방향도 생각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회장님으로서의 역할도 대단하고 참 손색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병희 회장님을 모시고 오랜 시간 동안 경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경주가 바로 우리 옆 동네가 또 더 발전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도 주고 꿈도 주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기를 옆에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우리 이 회장님의 사업도 항상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